한미우호협회는 오늘 조지아 주청사 인근 조지아주 한국전 참전 위령비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오늘 행사를 짚어봤습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조지아주 청사 인근 메모리얼 플라자. 한미우협회가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조지아주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행사 준비로 한창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생존해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비롯해 조지아주 보훈처 마이크 로비 장관과 톰 카던 육군소장 그리고 앤드류 영 전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샘박 주 하원 의원과 박병진 전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장 그리고 한인단체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SK배터리 미주법인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행사에 앞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미우호협회 박성근 회장은 참석자를 소개하며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KT정 어린이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묵념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노병들은 거수 경례로 예를 표했습니다. 한미우호협회 라리 앨리스 이사는 인사말에서 한국과 미국은 혈명관계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앤드류 영 전 대사는 자신의 한국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과 미국이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는 행사 후 갖는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한인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우호협회 박성근 회장은 조지아 출신 한국전 전몰용사 740명과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4일 오전 한미우호협회가 주관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 아닌 잊혀진 승리라고 언급한 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mmission just mention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 the Korean people, it is forgotten victory. 조지아주 보훈처 마이크 로비 장관은 최태원 회장에게 조지아주 내무부가 수여하는 조지아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마이크 로비 장관은 행사 후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한미우호협회와 SK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와 주보훈처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relationship. We're going to continue that. We're going to make it even better than what it is today.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들에게는 SK 측이 마련한 식사가 제공됐으며 SK 최태원 회장은 당초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일전 관계로 동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16명의 예술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합동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를 연고로 둔 예술가 르위넬 하벳이 참여한 온라인 합동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스트레인지 패러다임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전 세계 16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으며 회화, 사진, 프린트, 영상, 조형예술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모였습니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영스페이스 측은 스트레인지 패러다임이 데자뷰의 반대말인 자매뷰의 경험을 유도한다고 밝히며 기묘함이 끝나면서 익숙함으로 변하는 그 경계선에 대한 의문을 전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회는 6월 20일까지 영스페이스 웹사이트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5월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90만 716명, 누적 사망자는 60만 4,142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만 21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34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 89만 3,422명, 누적 사망자는 17,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3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285명, 누적 사망자는 1,096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258명, 누적 사망자는 1,30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벌써 여름이 찾아온 느낌입니다. 80도를 넘는 기록적인 더위가 금주 동부 지역에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는 일정보다 일주일 앞서 지난 일요일 낮 기온 90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주 토요일 96도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 DC는 일요일 92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평상시보다 15 내지 20도 이상 높은 기온입니다. 애틀랜타, 내슈빌, 테네시, 볼티모어,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와 같은 동부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이번 주 낮 기온이 90도를 넘기며 기록적인 열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 애틀랜타 지부는 이러한 기록적인 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또 높은 기압골이 남동부 지역에서 강하게 정체되면서 남동부를 뜨겁고 건조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는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규모 조립 라인 생산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중단한다고 패트릭 샌즈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앤드드라이버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생산을 부분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칩 부족은 작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전 세계 칩 운반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지난 겨울 칩 제조 공장의 화재와 텍사스의 기상 악화로 인해 이러한 부족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기아 자동차는 약 2,7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텔루라이드, 소렌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과 K5 세단 등 연간 34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살 연하인 약혼녀 캐리 시먼즈와 내년 7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영국 대중지 더선이 보도했습니다. 이 커플은 2019년 7월 존슨 총리가 취임한 뒤 런던 다우닝가 관저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예정대로 결혼하면 세 번째 결혼이 되며 1822년 이후 처음으로 재임 중 결혼하는 영국 총리가 됩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어제 열린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상위 시드인 뉴욕 닉스를 상대로 시리즈 5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호크스는 뉴욕 닉스의 홈구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07대 105의 점수차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호크스의 에이스인 포인트 가드 트레이 영이 자신의 첫 플레이오프 데뷔 경기에서 무려 32득점, 10어시스트, 7리바운드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은 리그 역사상 데릭 로즈, 크리스 폴,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만이 경험했던 플레이오프 무대 첫 경기 30득점과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호크스는 이번 주 수요일 다시 한번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차전을 치르고 금요일 홈에서 닉스를 맞이합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